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국들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만 답답한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엇갈린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종목 다 오르는데 왜 내 종목만 안 오르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죠. 이번 시간은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속에 있는 종목 차트들부터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실시간으로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전화가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4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종목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월요일 코즈부 투나잇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은 이번 한 주 또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런 것 좀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됐었고요. 어떤 걱정이요? 그리고 HLB 관련된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까라는 의구심도 들었고 분명히 금요일 날 핫다 하신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하한가에 잡는 게 맞을 것이냐, 여기가 적정 주가는 아닌데 조금 더 내려갈 가격이 아직 남아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한 번 더 하한가를 기록하고 그 중에서 HLB 그룹주라 하더라도 다른 관련주들 중에서는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사업 분야도 다르고 그리고 적정 주가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4만 원 언더, 4만 원 아래 단이라면 네. 매수하기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내일은 오전부터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래도 마이너스 15% 이상 더 빠질 자리는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37,000원 아래 단이라면 HLB 아무리 크게 낙폭이 심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바이오주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네.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에 대한 영향을 네. 준 기업이 바로 HLB입니다. 네. HLB 그룹주의 주가가 빠지면서 코스닥이 상승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코스닥 너무나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왜 위험하냐? 첫 번째, 거래 대금이 말라 있어요. 뭘 보고 그런 얘기하느냐?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안 보이실 테니까 지우고 손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8,345K로 나와 있죠? 8조입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0조는 넘어가야 그래도 이상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8조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려올 자리가 더 남아 있어요. 약 1.5% 정도 더 내려올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는 하락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거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면 쌍바닥이 만들어질 테니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 뭐야? 반도체 괜찮네? 그러면 로봇 관련주도 힘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그 실적 발표가 어찌됐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센서스보다 상회하기보다는 하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눕거나 아니면 하락해서 다시 반등 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내일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겠지만 다우존스 어떻습니까? 4만 넘어갔죠? 네. 그리고 나스닥도 아직까지 상단의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HLB 관련주 하한가를 가지 않는다면 코스닥 종목 안에서 꽤나 큰 수급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 해협 봉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선 관련주, 네. 구리 관련주. 역시나 구리값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KBI 메탈, 대창, 이구 산업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KBI 메탈이 대장주로서 선반영을 받았고요. 그 다음 이구 산업이 그 자리를 따라가고 대창은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있죠.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대창이 먼저 갔습니다. 막내였죠. 그리고 이구 산업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습에 KBI 메탈이 시간에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키 맞추기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KBI 메탈은 내일 갭이 뜰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구 산업은 갭이 뜰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KBI 메탈과 대창이 시초가의 그 가격 구간을 유지해 준다면 이구 산업의 주가가 더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전선 관련주. 네. 아직까지도 상승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정말 질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전선 관련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네. 내일은 대략적으로 오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지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과 관련돼서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셨겠지만 시간에서 갭을 띄우고 시초가부터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시세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기다리는 빅 이벤트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약간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우리가 오전에 조금 더 봐야 할 것들 HLB 그룹주들 그리고 또 비철금속, 대창, 이구산업, KBI 메탈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전력, 전선 관련주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 받아서 오늘 장 마감 시황 자세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까지 코스닥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740선에 안착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짝 아침에 상승분 보여줬는데 바로 하락하더니 거의 장중 저점이죠. 847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의 하드캐리 했는데요.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물량 사자세 나타났고요. 외국이
외국인 오늘 169억 원 팔자세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기관 나홀로 지수를 방어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화학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소폭이지만 매수했다는 점까지 챙겨가도록 할게요. 바로 종목들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항상 월요일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오늘 거의 2%대 가까운 상승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현대차가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인도 법인의 현지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소식에 인도향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기아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HL,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도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또 KB금융, 현대차, 기아 이렇게 또 저PBR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또 저PBR 관련주에서도 소식이 있었죠. 뉴욕에서 이제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인베스트 K 파이낸스의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보험 관련주들 이런 금융 이런 저PBR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HMM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기어도 3위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물동량이 늘고 있고 또 해운 운임이 상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해운 테마들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코스닥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에코프로는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HLB 이노베이션만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라서 그런 건지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또 엔캠 오늘은 거의 5.6%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졌고요. 그리고 또 오늘 코스닥에서는 LS 마린솔루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4%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이제 미국, 유럽, 대만에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만 배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 기대감을 얻고 상승을 했고요. 오늘 또 코스닥에서는 윙이푸드가 상한가 갔습니다. 육가공 식품 생산업을 주요로 하는 기업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밟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SEC의 상장 신청 서류 제출을 마쳤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상한가 갔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음식료 업종들도 계속해서 강한데요. 뭐 사조시푸드, CJ시푸드, 김이 검은 반도체다, 김값이 금값이다라는 얘기에 오늘도 상승세 나타났고 삼양식품, 뭐 까르보, 불닭볶음면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럼 전문가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력 관련주들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겹다. 근데 그러면 오르고 지금 올라서 너무 지겨운데 또 오른다는 생각을 오른다고 가지고 계신가요? 봐야죠. 그럼 더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뭐 특히 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LS그룹 중에서는 가온전선이 가장 좀 쉽지 않을까, 올라가기 쉽지 네.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선 관련주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윙이푸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전선 관련주는 이미 작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었지만 윙이푸드는 나스닥에 상장되던 말던 올라가던 말던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죠? 중국 관련 기업입니다. 중국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윙이푸드는 입지적인 위치로 봤을 때 상장만 되어 있을 뿐 윙이푸드의 주가를 움직이는 자금은 중국의 자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휩소 현상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윙이푸드뿐만이 아니라 크리스탈 신소재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 시작과 동시에 3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1차 VI 10% 딱 걸어놓고 VI가 끝났는데 시작하는 가격이 10%가 아니라 3%, 1%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미 매도를 걸어놓고 그 물량들을 투자자들이 사게끔 유도한 다음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윙이푸드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전선 관련주는 왜 괜찮냐? 첫 번째,
전선 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지 마세요. 구리랑 같이 보시는 겁니다. 왜? 구리는 2차 전지와 다르게 공급을 더 빠르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찾고 있죠. 네. 그래서 구리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설비나 운영을 전선 쪽에서 해주고 그와 반대로 KBI 메탈, 대창, 이구 산업은 뭡니까? 구리의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리와 전선 관련주는 챗 GPT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서로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이슈가 모멘텀이 끝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종목의 차트는 뭐가 있느냐? 네. 제주 반도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주 반도체요? 네. 제주 반도체는 그 온디바이스 AI로 또 엮이는 종목 아닌가요? 온디바이스 AI와도 연관성이 있고 그냥 반도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주가를 올렸었는데 네. 작년 10월 달부터 제주 반도체가 보여준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추세에 불이 붙은 상황부터는 고점인데 점점 그냥 고점만 경신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샀다가 물리면은 정말 아플 것 같은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전선 관련주는 지금 위치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돌파하면 여기서부터 추세가 제주 반도체처럼 살아나서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전선 관련주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계속해서 강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온전선, 대운전선, 대한전선 모두 상승할 힘이 강하고요. 또 구리랑 같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 해서 관련주들 대창, 이구산업, KBI 메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의 움직임은 참고하시기 좋은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또 이제 요즘 또 시장에서 핫한 거 음식료 업종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음식료 업종도 계속해서 오를까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실적 아닌가요? 수출 기업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핫도그를 만드는 우양 네. 도 있었고요. 핫도그, 네. 그 외에도 여러 식품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매출이 찍히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좀 안타까운 얘기를 또 한마디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죠?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빙그레 사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가장 친숙한 브랜드죠. 맞아요. 아이스크림.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빙그레는 뭐야? 지금 뭐 수출과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차피 곧 여름이니까 어차피 주가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물려도 또 올라가겠지. 네. 라는 생각들 하실 텐데 이미 주가의 위치는 선반영을 받아도 많이 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그레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이슈몰이를 하고 식료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빙그레는 올 여름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미 연 차트로 봤을 땐 빙그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물리시면 내년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격도가 축소되면서 지지되는 선을 꼭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특히나 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썸머 랠리를 받기에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왜 내 종목들만 안 오르지? 왜 파란불이지? 고민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저희 지금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가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선착순으로 또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빠르게 확인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사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S&D입니다. 매수가 39,950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39,950원. 오늘 시가에 정확하게 지금 매수가랑 동일해요. 혹시 오늘 시가에 들어가셨는지 우리 시청자님 오늘 또 14.77%나 밀리면서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 S&D도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음식료 업종 그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길게 윗골이 달고 지금 종가를 맞췄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면 테마에 엮이는 종목이고 그 삼양식품 있잖아요. 불닭볶음면에 여기서 만든 그 조미 소재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요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오늘을 또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빠졌어요. 전문가님. 네. 이분 손절해야 하나요? S&D가 말이죠. 네. 오늘 만약에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가 달렸으면 아 이거 정말 위험하다. 조만간에 시세가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갭은 뜨지 않았습니다. 갭은 뜨지 않았는데 S&D를 볼 때 뭘 보셔야 되느냐. 이 자리를 보셔야 돼요. 이 자리를. 딱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윗단에 있는 가격 구간. 도달은 하지만 고점이에요. 고점입니다. 네. 그런데 식료품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말가루 제조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왜 식료품 관련주가 끝났다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한 가지입니다. 자, S&D처럼 이렇게 바로 올리자마자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를 올리는 형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S&D는 비벼볼 만한 자리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을 한번 찍어볼 텐데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20일 이동평균선은 내일 당장도 깨질 수 있으니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3250원입니다. 그래서 3250원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단일가 확인을 하셔야겠죠. 단일가를 봤을 때 또 조금 빠져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장부터 뺐다가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는 야금야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것은 누굴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대장주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S&D는 대장주이지 않다라는 거 거래대금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장기 차트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이 포착된 거래대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많아 보이는데요? 이때 포착된 거래대금 잽도 안 되죠. 역사상 최고 많은 거래대금이 포착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S&D라는 종목에 물려있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과 또 무엇을 비교해봐야 되느냐?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프로그램. 지난주 금요일에도 별로 들어온 거 없습니다. 자, 외국인. 마찬가지로 들어온 거 없어요. 그런데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죠. 왜겠습니까? 이미 주가는 올라간 만큼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 구간은 익절 라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S&D는 다른 식료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S&D 혼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2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 이 고점일까요? 아니요.
역사적 신고점이 되는 5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만 1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다른 식료품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으니 뭐가 필요하다? 매출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S&D는 조정 국면만 잘 견뎌내면 이번에 상승했었던 고점 넘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고점인 5만 1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식료품 관련주들은 보유하고 기다리는 거 나쁩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이슈 나올 때. 이슈가 나왔을 때 들어가셔야지 S&D처럼 물려 계시면 많이 힘드신 상황일 테니까 한 자리, 안내드린 자리 바로 3250원을 이거래일째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그때는 손절하시고 다시 재진입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악 물고서라도 손절 안 하시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올라간 가격 구간 있죠? 똑같이 내려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이 뭡니까? 이빨 빠진 구간이에요. 이빨 빠진 구간. 그게 뭐냐면 이 가격 구간에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그죠? 비어있죠? 네. 여기가 비어있어요, 지금. 왜 비어있느냐? 올라갈 때도 한 번에, 내려갈 때도 한 번에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된다? 쉽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250원 이탈했을 때 내가 손절을 못하면 어디까지는 그냥 열리게 되느냐? 가격 한번 찍어보죠. 여기입니다. 23,000원 아래까지 한 번에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폭이 너무 커지시기 때문에 S&D라는 종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식료품 관련된 이슈 테마로서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3250원을 이거래일째 이탈하면 조정 자리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 왜? 이미 이탈하면 안 되는 5일 이동평균선 오늘 이탈했고요. 네.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하기 직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자체가 누워버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50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S&D 3250원 가격이 중요하다 해주셨어요. 종가 기준입니다. 이거래일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꼭 손절가로 잡으셔서 탈출하신 다음에 추후에 이슈나 재료가 생겼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종목명 박셀바이오 그리고 매수가 22,8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역시나 지금 손실 중이신데 오늘 그래도 10%대나 강하게 올라줬네요. 박셀바이오 오늘 보시면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소식이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의 그 면역 기능을 보조해주는 간식 골드뮨이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10%대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종가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그래도 맞췄고요. 19,800원까지 오늘 터치를 했었는데 이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5월 31일에 그 아스코 학회일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도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셀바이오는 말이죠.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박셀바이오를 박살바이오라고 부릅니다. 아, 왜 왜죠? 그렇게 부르냐면 네. 박셀바이오는 주가를 올릴 때 수급을 불러 일으킬 때는 좋은데 올려놓고 패대기질을 많이 해요. 올려놓고 패대기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 종목이 바로 박셀바이오입니다. 그런데 박셀바이오가 과거에 만들었었던 이 영광의 자리를 한참 벗어나 있어서 이 종목 이제는 좀 볼만한 데는 맞는데 여러분들 박셀바이오를 보실 때 오늘 시황이랑 같이 보셔야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 정말 다 암울했습니다. 네. HLB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암울하기도 했지만 지수가 반등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 최저점 2년 반이라는 차트에서 이 최저점 자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4,350원을 찍은 날은 4월 24일이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2년의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은 지나야 그 종목을 쳐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4일이면 제가 박셀바이오를 매매하는 자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빨라야 8월 첫 거래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단박에 올려야 될 겁니다. 10% 올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보라색 선이 보이시나요? 네. 하락 추세로 나오고 있는 이 보라색 선이 뭐냐?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역배열 추세에 있죠. 그 윗단으로도 역배열 추세, 300일 이동평균선도 역배열 추세인데 아래 보니까 뭐가 정배열로 변경되고 있습니까? 5일과 빨간색인 5일과 20일선인 녹색이 정배열 추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이번에 이 자리에서 진통을 겪고 나면 박셀바이오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800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정해놓고 기다리느냐?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높이 보시면 안 돼요. 이 자리 있으시죠? 여기 저점 얼마입니까? 24,000원 정도, 25,000원이 조금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4,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수익은 얼마 나오지 않으시겠지만 박셀바이오는 이 자리를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다시 진입하시면 수익을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겠지만 하락 추세에서 전환돼서 주가가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가겠지라는 기대 심리 가지고 계시다가는 다시 10,0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정말 약도 없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전문가님께서 박살바이오라고 얘기하시길래 또 화내시려나 약간 걱정했는데 지금 자리 괜찮다고 하십니다. 시청자님 목표가 2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이 자리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또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자리 위로 깨고 올라간다면 그때 조정받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더 확실하고 안정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 사연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HLB 이노베이션이네요. 매수가가 5,100원이시고 15% 들고 계시는데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1.57% 오늘 올랐고 네, 5,100원이시면은 고점에서 물려 네, 계시네요. 고점에서 물리고 차트를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지금 금요일 날 보시면 엄청 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오늘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 5,100원이면은 그래도 꽤 전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쉽지 않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HLB 그룹주 중에서 2단입니다. 2단 아예요. 네. 왜냐하면 네. 얘는 반도체 관련주예요. 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점을 찍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것으로만 보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른 관련주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날 네. HLB 관련주 중에 메가토를 신었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보여드릴까요? 종목이죠? 네. 파나진인데 자 HLB 파나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메가토르 신호가 뜰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떴어요. 어머.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네, 날짜 보면은 날짜까지 찍어드릴게요. 자, 5월 17일 지난주에 떴습니다. 아니 이런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뜰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말은 자 찍고 나서 보니 위치가 어디입니까? 떨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똑같죠? 똑같은 네.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져내려온 자리라면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뭐 때문에? 메가토르 신호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내려온 자리라면 뭐가 됩니까? 여기 저점 테스트 가격 구간이라는 거예요. 얼마? 2,675원. 보이시죠?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나지는 메가토르 신호가 떠 있고 네.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뭘 보면 된다? 똑같이
그 자리요. 자,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에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을 아셔야 되는데 얼마? 2,440원입니다. 2,440원. 자, 2,440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과거 시점에서 뭐다? 저항받았던 가격 구간이었다. 그 가격을 넘어가고 지지받고 슈팅이 나왔다면, 내려올 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면 이번에도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바닥은 확인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실 텐데 네.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3,5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3,5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2,44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뭘 한다? 동일 비중 추가 매수를 한다입니다. 네. 왜? HLB 이노베이션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HLB 차트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024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HLB는 연초부터 올라갔어요. 연초부터 올라갔습니다. 근데 HLB 이노베이션 연초에 뭐 했습니까? 1차 파동 만들고 2파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HLB 차트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룹주라도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따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HLB 언제부터 올라갔냐라는 거죠. 자, 여기가 2024년입니다. 다르죠, 모양이. 네. 그렇기 때문에 HLB 이노베이션은 HLB 그룹주이지만 반도체, D램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HLB는 적정 주가가 37,000원까지 내려와야 매수가 되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개파락하는지에 따라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초가에 네. 엄청난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HLB 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이미 저점 확인이 된 가격 구간이지만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본전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약손실로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점과 한 가지 더. 네. HLB 그룹주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났죠. 그런데 반도체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정받는 구간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3,500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 가격 얼마? 파란색 저항선인데,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얼마? 4,330원입니다. 그래서 4,330원인데 2,440원까지 안 내려오고 4,33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4,330원에서 절반만 손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본전까지 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자는 거죠. 만약에 올라오지 못한다면 절반은 손절을 했으니 주가가 내려갈 때 괜찮은 자리에서 다시 진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2배수 평균 단가 낮추기가 가능하겠죠. 왜? 절반을 손절했기 때문에 절반을 다시 살 수 있고 거기에 추가 매수를 동일 비중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2개였는데 하나 팔았잖아요. 하나가 남아있죠. 그럼 3개를 여기서 다시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단가가 한참 더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으로 내가 손절했던 것을 다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024년은 네. 반도체의 연이 될 것이다라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HLB 그룹주이지만 HLB하고는 되게 다른 차트의 모습을 띠고 있고 또 2024년은 반도체의 해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시면서 반도체 D램 관련주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4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3,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약손실을 하셔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4,330원까지 오른다면 또 절반 손절하고 또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라라는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으로 지금 노란 톡방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고 계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전문가님, 우리 군맨님이랑 치료님, 이렇게 또 사진 배고파파님까지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지금 옆으로 이렇게 또 네. 나와주셨어요.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구매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많이 어려우실 텐데 요즘에 특히나 네. 제가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전고점 돌파 매매 네. 종목들을 오전에 드리고 있는데 체결이 안 돼서 네. 매매를 못 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결이 안 된다라는 건 시세가 나올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고 체결이 된다라는 건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내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은 네. 전고점 돌파 매매가 좀 잘 먹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도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 네.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전고점 돌파 매매는 오전 10시 이전에 네. 제가 자동 매매, 자동 감시 주문이 가능한 신호를 드리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와, 지금 배고파파님이 나 방송 탔어 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더 즐거운데요. 전문가님께서 매일 장중에 전고점 돌파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네 자리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또 어려운 그런 교육 기법 내용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전문가님의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또 그 속에 있는 종목들, 차트들, 기술적 분석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매수한 지 조금 됐죠? 전력 설비 관련주였었고 스마트 그리드 있었고 화장품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 이제는 익절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매수할 때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매도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아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디에서 진입을 했습니까? 이 자리였습니다. 4월 29일 날 월요일 날 종가 5,100원에 진입을 해서 지금 수익률이 2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익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올라가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이오스마트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이 보이시죠? 그런데 위험한 자리입니다. 어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 바이오스마트는 다른 전력설비 관련주들보다 화장품 관련주들보다 후발 출발을 했죠. 후속 출발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 와중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를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게 보는 이유. 오늘 외국인 매수 있었고요. 프로그램도 매수로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7,140원을 넘어갈지 아니면 모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뭐야? 내일 바이오스마트 자동감시 주문 걸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겠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네.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마트는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자리에서 익절을 해야 된다?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놓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바닥에서 그렇게 누워 있다가 저점 찍고 3개월 지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저점 이탈 안 했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6,160원이라는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보라색 선이. 이 선이 뭐냐? 과거 시점에 저항이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6,160원 또는 5일 이동평균선 둘 중에 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지금부터는 분할 익절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익절이 끝난 상황에서 바이오스마트는 언제 진입할 수 있느냐? 다시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만들어지는 고점이 있을 겁니다. 그 고점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 7,15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점이 얼마? 7,140원이에요. 그 말인 즉 7,150원 넘어가면 뭐가 들어온다? 엄청난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7,69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7,150원을 넘어갈 때가 아니죠. 7,140원 윗단에
7,150원 한 틱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 놓는다면 7,690원까지 약 얼마? 6%의 공짜 수익을 맛보고 7,690원을 넘어가면 더 큰 슈팅, 못 넘어가면 익절하면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52주 신고가는 이미 넘어갔어요. 네. 하지만 600일 차트상의 저 고점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자리이고 돌파가 나올 때 수급이 달라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마트는 7,150원에 자동감시 주문을 걸어 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장기 차트로 보셨을 때 지금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입니다. LG도 마찬가지로 메가토르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5%, 두 번째는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인데 메가토르 신호가 뜬 종목 중에 LG는 파란색 저항선까지의 이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 4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언급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5%권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6.57%죠.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86,600원이 왔을 때 또 한번 절반을 덜어내겠지만 이 정도 가격 구간이 최종 익절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라는 대기업, 지주사를 1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LG도 어떻게? 내일 시초가도 괜찮습니다. 절반은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이고요. LG는 다른 종목과 다릅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저점에서 잡힌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은 서로 배 꼬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이탈했다라고 익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 무엇 때문에?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내려올 때도 화끈하게. 그렇다면 이 가격 구간은 이빨이 빠진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우리는 남은 물량 익절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글자인데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최근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카페24도 마찬가지고 쿠팡과 관련돼서 아마존과의 경쟁도 있고 알리바바와의 경쟁 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더 플래닛이 지금 현재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이더 플래닛은 왜 또 나왔느냐? 이정재 씨가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증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업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와이더 플래닛의 이름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된 것뿐이고요. 사명을 바꾼 이유는 처음엔 컨텐츠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업 분야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이미 작년에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기꾼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정재 씨가 투자했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주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 놓고 올라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정재라는 배우가 지금 그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 2016년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비상장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장 회사를 컴투스와 누가? 위직 스튜디오가 인수하려고 했어요. 잘 커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었는데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었던 시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이정재 씨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라갔죠. 그리고 정우성 씨는 그 당시 고요의 바다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자로 참여하면서 제작자로서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기업, 아티스트 컴퍼니의 가치가 3배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던 당시에 계약 금액은 1,050억이었습니다. 그것의 3배 가까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됐다?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은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정재 씨의 투자로 인해서 올해 11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것? 오징어 게임 시즌2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오늘 꼭 받아가셔서 투자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이 궁금하다면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코즈부 투다잇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